네, 지금부터 96개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한라전자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냥 단기라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은 항상 기초정보관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괄호 1번은 보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이죠. 네,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99611 적고요. 카드 회사 적고 유형은 매입이고 카드 번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종류는 사업용 카드죠.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다가 클릭을 해서 쌤이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자, 신용카드에 클릭하시면은 어떻습니까? 99611 돼 있죠. 여기에 우리 법인카드, 그 다음에 카드 번호는 여기 적고요. 유형 선택은 매입 매출 여기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용 카드까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결제 계좌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결제 계좌는 뭐 잘 안 나오는 건데 또 이 문제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걸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F2 누르고 우리 은행 이렇게 치고요. 밑에다가 나와 있는 그대로 1002-134-3344-88 이렇게 적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면은 1번은 끝이 납니다.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계정 과목에 대하여 적요 등록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은 814번 통신비 찾아가지고요. 현금 적요, 대체 적요 두 개 그냥 받아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건 계정 과목 적요 등록하시면 되고요. 814로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814 누르면 통신비로 순간 이동하죠. 이 상태에서 현금 적요에다가 몇 번? 5번 해가지고 포스 단말기 통신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요 중에서도 이제 대체 적요가 또 하나 있죠. 그럼 여기에 3번 적어가지고 인터넷 요금, 보통 예금, 인출 이렇게 그냥 적어만 주시면은 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3점을 줍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당연히 이제 관련 재무제표 문제이죠. 자, 보니까 전기분 원가 명세서라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500번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500번대 접대비가 820만원 있는데 이 중에서 450원 영업부의 접대비로 판명되었답니다. 그러면 500번대가 아니고 800번대 접대비가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가 명세서 가가지고 450을 여기서 빼면 돼요. 그리고 영업부니까 손익계산서 가야 되겠죠. 가셔가지고 800번대 접대비를 450을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이 끝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재무제표를 제 손익표 순으로 차례대로 이제 마감하면 되는 거죠. 자, 전기분 원가 명세부터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접대비를 찾아가지고 820대 있죠. 여기서 얼마를요? 450을 빼야 되겠죠. 왜? 영업부 거니까. 그쵸? 그러면 450을 빼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370 되겠죠. 그럼 이거 370 만들어 버리면은요,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금액이 틀어지는 거 알고 있죠? 네, 이거 보시면서 자, 따라오세요. 자,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370 되었고, 그러면은 이 450을 어디로 옮기면 되겠습니까? 손익계산서로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가셔가지고 접대비에다가 이게 접대비가 있네요. 그쵸? 1000만 돼 있죠. 그럼 이 1000만원에다가 얼마를요? 450을 엎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1450이 되겠죠. 그래서 1450을 더하겠습니다. 145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원래 1000만원 있었고 450 더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거 입력하고 나서 엔터 딱 치게 되면은 뭐가? 단기 순이익이 당연히 바뀌겠죠. 지금 6510만원인데 자, 엔터 한번 쳐볼까요? 엔터. 자, 1450 엔터 치니까 6060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변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로 문제가 시키는 미션은 모두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바뀌어진 내용 때문에 관련 재무제표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순서로? 제 손, 이 표 순서로 장부를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이제 금액이 틀어졌으니까 여기서부터 금액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당연히 틀어졌겠죠. 그래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 가셔가지고요, 접대비를 빼는 바람에 제조원가가 바뀌었으니까 356700,000 자, 이걸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356700,000 그러면 이 금액을 끌어안고 어디 간다? 얘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띄우시고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제품 매출원가 여기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은 박스 나오고 여기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금액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금액을 뭘로? 그렇죠. 방금 적었던 356700,000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놓고 나서 다시 또 확인 누르면요, 또 뭐가 단기 순이익이 또 바뀌는 거죠.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단기 순이익이 이제 최종적으로 바뀌어진 단기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이 6,510만원만큼을 또 어떻게 한다? 체크해야 되겠죠? 우리가 또 외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체크하고 나서 이제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끌어안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어때요? 이번엔 맞다. 그쵸? 그럼 이번엔 맞으니까 6,510만원하고 지금 1차니까요 요거는 고칠 필요가 없다. 그쵸? 그쵸? 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인데 이게 96470000이죠? 그럼 이제 이걸 또 끌어안고 어떻게 한다? 재무상태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체크 할게요. 964700,000. 그럼 얘가 결국은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요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그것만 맞추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종착역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익잉여금이 964700,000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 바람에 뭐 차액도 안 나오죠. 그러면은 잉여금 처분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는 작성이 잘 되어 있다. 그쵸? 단지 원가 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만 틀어졌기 때문에 요 두 가지의 부분만 여러분들이 맞춰 주시면 되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맞습니까? 여기하고 여기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도 틀어지고 여기도 틀어진다면 그것도 맞추셔야 됩니다. 그쵸? 그건 알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장부를 다 닫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일반전표 파트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일반전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6회 특별회차 일반전표 문제는 비교적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빼고는요 전부 다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날에 대전에 제품 500만원만큼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죠. 계약은 분개가 안 되죠. 왜요? 이 계약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분개 안 합니다. 대신에 계약금을 받은 거는 분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50만원만큼을 대전이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차변이고 나가면 대변이죠. 들차 나대. 자, 들어온다 차변에 뭐다? 당좌수표가 들어오죠. 근데 이거는 대전이라고 하는 타인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당좌예금이 아니에요. 현금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타인 발행수표.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고요. 1번. 그리고 이 아이를 대변에 선수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금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이죠. 당연히 거래처는 대전으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띄우시고요. 자, 7월 8일 날에 빠르게 분개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그쵸? 얼마? 50만원이죠. 대변에 선수금 분개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대전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은 7월 15일인데요. 영업부 직원의 업무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해 가지고 외부 강사 초빙을 했대요. 그쵸? 그래서 교육을 하고 강사료 200만원을 주었겠죠. 그 중에서 원천 징수세, 즉 세금 66,000원 떼고요.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거 쉽죠? 차변에 뭐다?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죠. 몇 번 때? 800번 때 200만원. 그럼 대변에 세금을 떼니까 예수금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여기 2번이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5일로 가겠습니다. 차변의 교육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영업분입금 몇 번대? 800번대. 얼마? 200. 자, 세금 떼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예수금 되겠죠? 나중에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66,000원 부채로 잡아주고 나머지만 드리면 되겠죠? 자, 보통예금으로 주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나갑니다. 얼마? 193만 4천원.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7월 말일 날에 임시주총에서 결의로 개인 박정석에게 차입하였던 단기 차입금이 있답니다. 일부인 5,500만원에 대해서 채무의 출자 전환을 실시하여 신주, 만주, 주당 액면가 5,000원을 교부했답니다. 신주 발행에 대한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할 것. 자, 이 문제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박정석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렸는데 이걸 갚아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회사의 주식으로 갚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돈 갚았으니까 차변은 뭐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겠죠. 요게 1번이고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야 되니까 주식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는 액면가로 분기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5,000원에다가 만주를 곱해가지고 5천만원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5,500만원만큼을 갚았는데, 그쵸? 우리의 주식은 5천만원만큼의 액면가만 주면 되니까 결국 이 500도 벌었죠. 이것도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그쵸? 돈을 예전에 빌렸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돈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니까 결국 주식을 발행하고 돈 받은 거예요. 그쵸? 물론 이제 지금은 돈을 갚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채무의 출자 전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은 뭐다? 단기 차입금이 감소를 했죠. 거래처는 달아야 되겠죠? 박정석 얼마? 5,500. 자, 대변에 주식으로 갚았죠? 그럼 주식으로 갚으면 주식 발행하는 거니까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할 거고요. 이거는 액면가 5천만원이죠. 그러면 500만원만큼은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이니까 자본거래 이익이죠. 대변에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주식을 발행하면서, 그쵸, 차변의 금액이 액면가를 넘었기 때문에 초과금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6일 날 당연도 중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던 3원의 주식은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자, 1000주가 있었는데 액면가는 무시고요. 어차피 자, 주당 주가가 1000원이네요. 그러면은 100만원짜리를 들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전부를 주당 1,5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답니다. 그럼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 팔았으니까 나간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원 나가고요. 대금은 한 장당 1,500원이면은 1000주 곱하기 1,500원 150만원 들어오죠. 자,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요게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러면 100만원짜리를 150에 팔았으니까 50만원 벌었죠. 수익 발생 대변의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 8월 26일 날 분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나가는 걸 먼저 분기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니까 요거 분기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150만원이죠. 그럼 대변에 이제 이익이 50만원 생겼으니까 수익 발생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8월 말일 날에 하나은행으로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 30만원이 발생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과거에 보통 이제 답안이 이자 수익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쌤은 이자 수익으로 그렇게 분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말은 저도 좀 생소합니다. 네, 뭐 이런 게 있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뭐 과거의 답안들은 이자 수익으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으로 쌤은 분기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퇴직연금에서 이자가 발생했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대변에 30만원 분기하면 되고요. 요걸 차변에 뭐라고 한다?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계좌로 들어왔으니까
그 운용자산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31일 날 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30만원이고요. 대변에 이거를 이자 수익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 기출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들이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 이제 개정 과목을 언급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개정 과목을 쓰겠다 그 얘기죠. 맞죠? 하지만 중복 정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제 생각인데 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게 문제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여기다가 있잖아요. 뭐 퇴직연금 운용 수익으로 써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자 수익으로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일단 아무런 말이 없으면 둘 다 정답이고요. 만약에 퇴직연금 운용 수익을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얘를 사용해야지 정답이에요. 얘를 쓰겠죠. 그리고 이자 수익을 사용하라 그러면은 이자 수익을 써야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말이 없다면은 얘가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둘 중에 하나 쓰면 된다. 쌤은 이제 그냥 이자 수익을 쓴 겁니다. 자, 다음 이제 6번입니다. 10월 14일 날에 사회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 200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네요. 자, 이런 건 쉬운 거니까 그냥 바로 변명하겠습니다. 자, 10월 14일이죠. 자변의 기부금 얼마였습니까? 네, 문제가 200만 나와 있죠. 자, 200만 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겠습니다.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반전표 입력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3번은 항상 메인 매출전표 입력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볼 건데 항상 메인 매출전표 입력 문제는 그 유형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유형 선택을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1번 전체를 봤을 때 구입이 보이고 카드가 보이죠. 그럼 매입에 카드 과세 이렇게 이제 유형 선택하는 거죠. 2번 자, 2번 어때요? 구매 확인서가 보이고 영세울전자 세원기한서가 보이죠. 그리고 공급을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출에 영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유형 선택은 증빙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빙을 보시면서 연습하세요. 자, 3번 마찬가지죠. 구입을 했고 현금 영수증 나와 있죠. 그럼 일단 매입에 현금 과세, 현과가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자, 4번은 매입을 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증빙이 세원기한서 나와 있죠. 그럼 매입하고 세원기한서면 일단 뭐다? 매입에 과세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토지 관련이기 때문에 이제 불공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제 과세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5번. 자, 5번도 마찬가지예요. 구입하고 세원기한서니까 매입에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6번 마찬가지. 매각 팔았죠. 세원기한서. 그럼 당연히 뭐다? 매출에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유형 선택은 증빙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문구류를 다이소에서 55,000원 부가세 포함이죠. 체크하시고요. 구입하고 법인의 카드로 결제했고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합니다. 자, 이거는 사무용품비로 분기하라고 그냥 답을 주고 있죠. 맞죠? 자, 그러면 구입하고 카드니까 매입매출표 7월 23일에 매입에 카드가 새로 가면 되겠죠. 몇 번입니까? 네, 57번 되겠죠.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문구류 되어있죠. 문구류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5,000원 적으시면은 5만원에 5,000원 잘라줍니다. 그쵸? 자, 카드는 잘라주는 거 알고 있죠? 거래처가 누굽니까? 네,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적어야 되는데 F2 누르고 어떤 카드입니까? 네, 국민카드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는 카드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 구입한 게 아니고 사무용품비로 분기하라고 했으니까 사무용품비
누가 사용했습니까? 영업부가 사용했으니까 800번대 사무용품비 가시면 되고요. 카드는 외상이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가 카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25일 날에 수출 관련 구매 확인서 나와 있죠. 예림의 제품을 5천만원만큼을 공급하고 영세월 전자상환기한서 발급을 했고요. 500만원만큼은 현금 받고 나머지는 외상입니다. 하나의 영세월 구분도 입력하세요. 그럼 일단 공급을 했고 영세월 상환기한서니까 당연히 영세겠죠. 그래서 7월 25일 날에 매출에 영세로 갑니다. 몇 번입니까? 12번. 자, 품목은 제품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천만원이 나가는 거고 영세니까 부가세는 당연히 없는 거죠. 거래처 누구입니까? 네, 예림이라 돼 있네요. 그리고 전자상환기한서가 발행을 한 거니까 당연히 전자에 체크해야 되겠죠. 자, 영세월 구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F2 누르고 몇 번입니까? 내국시용장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3번이죠. 자, 그리고 분계를 하겠습니다. 자, 분계는 보니까 혼합이죠. 일부가 현금이고 일부가 외상이니까 혼합이에요. 3번 누르고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5천만원 맞고 차변에 돈 받는 것만 분계하면 되겠죠. 그럼 현금이 얼마가 들어온다? 500이 들어오고 그럼 나머지 4,500이 외상이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면 되겠네요. 물론 거래처는 자동으로 예림 달려 있으니까 그건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요. 끝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이죠. 격리부에서 사용할 비품을 현승 가구에서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아래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죠. 자, 체크는 이미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고요. 동거래는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격리부에서 사용하려고 그냥 뭐 가구 이런 걸 구입을 한 것 같다, 그쵸? 그래서 비품을 이제 구입했다는 얘기죠. 현승 가구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구입을 하고 현금 영수증 끊어왔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입의 현금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8월 며칠 날, 4일 날로 빨리 가서 매입의 현금 과세 6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구라고 되어 있죠. 수량 한 개는 그냥 안 적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뭐 품목과 수량과 단가는 또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쵸? 자, 공급가액은 얼마? 네, 700에 부가세 70이죠. 근데 현금 영수증은 이제 부가세를 합쳐가지고 770을 적어야만 이렇게 잘라주죠.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현승 가구가 되겠네요. 잠시만요. 너무 빨리 왔는데. 여기. 네. 자, 엔터. 자, 분개해야 되겠죠? 자, 전액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1번 현금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는 원재료 구입한 건 아니죠. 그래서 비품으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이네요. 자, 4번입니다. 9월 3일. 자, 공장 부지 토지를 매입을 했죠. 그러니까 토지를 사면서, 즉 땅을 사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 수수료 540만원 부가세를 별도로 해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주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자상환기한서를 받아왔어요. 그럼 당연히 매입의 상환기한서니까 매입의 과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토지와 관련된 매입이죠. 그래서 쌤이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제출은 불공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월 3일 날에 매입의 불공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할까요? 품목은 뭐 수수료 이라면 되겠죠. 품목은 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거 얼마입니까? 네, 540에 부가세 54만원이고 거래처는 누구? 황토부동산?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에 체크합니까? 전자상환기한서를 받아왔으니까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제공하면 되겠죠. F2 누르고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에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분기할 건데 이 돈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전액 현금 주었죠. 그럼 쉽네. 1번 전액 현금 줬고 차변에 원재료 사온 건 아니죠. 토지를 구입할 때 지급한 수수료도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니까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몇 번이죠? 5번이죠. 자, 9월 20일입니다. 다이 상사로부터 광고 선전 목적으로 명함 케이스 100개를 단가 이제 한 통에 이게 55,000원이다. 그쵸? 자, 부가세 별도해서 외상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원계산서를 수취를 했네요. 그러면 구입하고 세원계산서니까 당연히 그렇죠. 매입에 과세가 되겠죠. 광고 선전비 이런 건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9월 20일 날에 매입의 과세 5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명함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100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한 통에 55,000원이네요. 그건 550만원에 이제 55만원이 된다. 그 얘기예요. 거래처 누구입니까? 다잇 상사. 전자상계한 수취했으니까 1번 체크하고요. 분기는 어떻게 할까요? 아, 대금은 외상이다. 그쵸? 그럼 돈 안 준 거네.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왜? 차변에 일단 원재료 구입한 건 아니죠. 광고한 거니까 광고 선전비예요. 800번대.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을 안 주었다는 얘기죠. 광고하는 건 장사가 아니니까 외상매입금을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굽니까? 미지급금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다이 상사가 거래처로 달려있는지 확인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끝이고요. 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별표.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오는 거죠. 네, 이번 시험 나옵니다. 9월 26일 국제에서 이제 국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가 있는데 시공원가 2,500, 감루가 1,500이 돼 있죠. 그럼 얘는 얼마짜리죠? 2,500원에 구입을 했는데 누계기 1,500이니까 빼면 얼마입니까? 이게 1,000만원이죠. 1,000만원이 뭐다? 장부의 가치예요. 북밸류. 이게 이제 B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보다 많이 받으면은 이익이고 적게 받으면 손실인데 이거를 600에 팔았으니까 적게 받은 거죠. 그럼 얼마가 손실입니까? 마이너스 400이 손실이죠. 요거를 체크하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부가세는 별도. 이 부가세는 어차피 내가 받았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익이나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내가 받아서 나중에 국가에 주는 거니까 이거는 이익이나 손실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원계산서를 받았으며 대금은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국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9월 26일 날에 분개를 해볼까요? 일단 기계를 팔았으니까 매출이죠. 세원계산서 주었으니까 과세가 되겠죠. 매출의 과세 11번 되겠습니다. 품목은 기계장치라고 분개를 하시면 되고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600에 팔았으니까 600에 60만원 해야 되겠죠. 자, 대변에 이제 대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거래처 누굽니까? 네, 국제가 되겠죠. 그리고 전자에다가 체크하고요. 자, 분개는 무조건 혼합이죠. 자, 우리 매입매수표에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혼합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대변에 제품 팔아버린 게 맞습니까? 아니죠. 기계를 팔았으니까 기계장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취득원가 적어야 됩니다. 2,500. 자, 그래서 쌤이 입은 게 나오면은요 항상 이렇게 기계가 나가고 맞죠? 부가세의 수금이 분개되는 걸 먼저 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대변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차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이 사라지는 걸 먼저 분개하세요. 그리고 나서 손실 이익 따지는 걸 먼저 분개하고 돈 들어오는 거는요 무조건 맨 마지막에 분개하세요. 그래서 차변이 뭐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사라지는 걸 먼저 분개하세요.
기계 짝지니까 207번 얼마입니까? 1500 사라지죠. 그럼 얘하고 얘만 봐도 1000만원짜리를 팔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얼마에? 600에 팔았구나. 그러면 400이 손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손실을 먼저 분개하세요. 손실은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1000만원짜리 600을 팔았으니까 400이죠. 그러면 정확히 여기에 660이 남아요. 이게 뭔데요? 600과 60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의 총합이죠. 그럼 이걸 이제 차변은 뭐다? 돈 받으면서 마무리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음이 들어오죠. 그럼 차변은 뭐다? 받을 어음. 이러면 안 돼요. 왜? 받을 어음이 아니죠, 여러분. 누굽니까? 미수금이에요.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은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받을 어음을 쓰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다. 오케이. 자, 66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국제. 네,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이상으로 문제 3번 매매천표 입력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4번에 오류 정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류 정정 문제는 일단 우리가 일반전표로 갈지 아니면 매매천표로 갈지 이걸 판단 잘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있다면 매매전표 가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없다면 일반전표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인데 매출처 한산상사의 부도로 받으러온 전액 180만원만큼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가지고 전액 대손충당금과 상결했답니다. 확인 결과 부도 시점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 잔액이 얼마가 있었다? 70만원 있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9월 2일 날 가볼까요? 어디로? 지금 부가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전표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전표의 날짜는 9월 며칠? 9월, 잠시만요. 9월 1일입니까? 네, 9월 2일. 자, 그럼 어때요? 대변에 일단 받으러움이 사라지는 건 맞는 거죠? 돈 떼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차변에 뭐죠? 퍼스트. 대손충당금 먼저 메꿔야 되겠죠. 근데 이 잔액이 얼마가 있다? 70만원 밖에 없어요. 근데 180 적었으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이거를 7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충당금이 전혀 없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9월 3일날 제조부서에 직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보통예금에서 500만원만큼을 2차하여 불입을 하였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잘못 회계 처리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급여형이면은 당연히 뭐죠? 퇴직금 맡길 때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확정기여형인 뭐다? 비용 처리, 퇴직급여로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럼 퇴직급여 없애버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부가가치세하고 관련 없으니까 일반전표 9월 3일 나가셔가지고 여기에 퇴직급여 비용 처리되어 있는 걸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그 얘기였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번 특별회차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쵸? 지금 일반전표하고 매매추전표 그 다음에 오류정정까지 막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말 쉽게 나왔어요. 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결산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 풀기 앞서서 전산회계상의 결산 순서 또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순서는 첫 번째로 수동 결산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 결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 결산은 금액만 입력 후에 점표 추가하면은 전산이 알아서 결산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5가지가 있습니다. 누구? 기말 재고액,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그러면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떻습니까? 수동이죠. 자, 2번은요. 딱 봐도 수동이죠. 선급비용. 자, 3번은요.
자동이죠. 키워드가 감가죠. 감가는 자동입니다. 3번은 이제 자동 공개로 하시면 되고 1번, 2번만 조금 신경 쓰면 되겠죠. 자, 1번은 쉬운 문제네요. 국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에서 2천만 원만큼이 상환기간 1년 미만으로 도래하였죠. 그럼 이거는 이제 갚아야 할 날짜가 1년 미만이니까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죠. 그래서 차변은 뭐다? 넌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야 하면서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감소시키고 대변의 이 아이를 유동성 장기부채로 분개하시면 된다. 알고 있죠? 자, 이들은 둘 다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둘 다 부채이기 때문에 갚을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요. 12월 말날로 가겠습니다. 바로 분개할게요. 차별에 뭐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어떤 은행이었죠? 국일은행. 네, 그렇죠. 얼마?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사라집니다. 자, 이거 위에 거하고 거래처가 같으면은요, 플러스 키 누르면 공이 5개 떠요. 엔터 치면은 위에 게 따라옵니다. 2천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회사가 9월 1일 날에 1년치 즉 12개월치의 영업부 건물 임차료를 1,44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분개를 했겠죠. 근데 분개를 했는데 어떻게 분개했다?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한 게 아니고요. 선급 비용으로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월화 계산해 가지고 결산 분개하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제 분개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9월 1일 날에 돈 주면서 선급 비용 자산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모품하고 똑같아요. 소모품도 구입하게 되면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소모품 비이지만 자산 잡으면은 소모품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임차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비용들은 비용 처리하면은 뭐 임차료, 보험료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데 자산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 선급 비용으로 분개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비용으로 분개했다면은 당연히 뭐다? 이렇게 분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분개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선급 비용으로 분개를 한 건지 뭐 비용으로 분개한 건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그렇죠. 단기에 발생한 진짜 임차료가 얼마인지를 발생주에 의해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1,440만 원을 곱하기 12개월치니까 12분의 9월 1일 날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자 9월 1일부터 이번 연도는 12월 말날 끝나니까 12월 말까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계산해 보니까 9, 10, 11, 12, 4개월이죠. 그래서 12분의 4를 곱하니까 480 나오더란 얘기죠.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월세는 480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480만 원만큼은 최소한 비용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비용을 안 잡았으니까 12월 말날의 정답은 차변에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잡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쵸? 그러면 480만 원만큼은 단기의 비용이니까 내년 걸 미리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선급 비용에서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선급 비용 480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분개를 우리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임차료 비용 안 잡았으니까 비용 잡아주고 몇 번대? 자, 이게 영업부의 건물이니까 800번대. 그쵸? 얼마? 480 잡아주고 그 다음 대변에 요거를 선급 비용에서 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근데 우리 그 선급 비용하고요 선수 수익도 채권 채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산 문제에서 거래처가 안 나오면은 안 달아도 괜찮아요. 근데 선급 비용은 나오면은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나와 있거든요. 건물주 이름이 누구예요? 에이스 빌딩이라고 문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할 수 없이 에이스 빌딩을 달아 주셔야 됩니다.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때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했다면요 그럼 그때는 정답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임차료로 가는 비용으로 분기했다면 비용 처리는 잘했는데 실제로 이번 연도는 480만 원만큼만 비용으로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480만 원만 남기고 대변에 나머지 960의 임차료 나가는 비용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차변에 이 아이는 뭐다 그러면 내년 거를 미리 준 거니까 성급 비용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급 비용으로 잡았다면 비용을 아예 잡지 않았으니까 비용 잡아주고 잡은 만큼 빼면 되는 거고요. 비용 잡았다면 비용을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많이 잡은 960만 원만큼을 취소하고 나서 얘를 성급 비용으로 돌려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정답은 요거였습니다. 다음 이제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입니다. 결산 현재 다음과 같이 제조원가에 반영할 감가상각비면 공장으로 가는 거니까 500번대 감가상각비죠.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않고 직접 결산에 반영한다. 예, 직접 그냥 금액을 적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쉬운 거죠. 결산자로 입력하셔가지고 언제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엔터 치면 되겠죠. 그리고 제조용비는 당연히 이제 500번대니까 이 경비로 가야 되겠죠. 경비에 일반 감가상각비에다가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1150만 원이고요. 기계는 720, 차량공단구는 360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자, 우리 전산이 알아서 분개해 주니까 여기에 전표 추가 F3번 꼭 누르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이에 누른 다음에 자동 결산 분개가 완료되었다. 요 멘트만 확인하시면 이상으로 3번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조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6월 중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한 거래 중에서 가장 큰 거래처와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 거래처 언급하게 되면은요, 쌤이 항상 기본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거래처 원장으로 가라고 했죠.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 클릭하시고요. 자, 6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6월 한 달만 묻는 거죠. 그럼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니까 제품 팔았을 때 외상이면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했겠죠. 그 외상 매출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2 누르시고 외상 매출금 조회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던 전체 거래처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거래처가 누구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는 전체를 물어보니까 엔터 치면 전체가 나오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얘는 잔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잔액이 많은 거래처가 뭐냐 그러면 이걸 봐야 되겠지만은 얘는 외상으로 판매한 거래처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거래처가 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 말은 제품을 판매하면은 우리가 대변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개하죠? 제품 매출로 분개하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차변에 뭐로 분개하죠?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금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외상으로 제품 판매하게 되면은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분개가 되니까 차변의 금액이 가장 큰 게 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을 클릭하면 가장 큰 금액부터 배열을 해주겠죠. 그러면 정답은 동원금속에 이번 6월 한 달 동안 1100만 원만큼을 팔았으니까 즉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요 110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원금속에 1100만 원이 정답이에요. 자, 절대로 차변을 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잔액이 얼마이냐 물어보면은 이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회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대변이겠죠. 회수하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사라지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는 판매한 거, 회수한 거, 아직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회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세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별표해 놓으시고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어디 가면 될까요? 그렇죠. 부가세 신고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회 문제 항상 쌤이 부가세 관련 나오면 부가세 신고서 가라고 했죠. 부가세 클릭, 신고서에 클릭. 날짜는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1기 예정이면 1월 달부터 3월 말까지가 되겠죠. 엔터. 이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당연히 매입세액의 16번 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정답은 공급 가액을 물어보니까 10만원이에요. 세액을 물어보았다면 당연히 만원이겠지만 세액 물어본 게 아니죠. 공급 가액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1기 확정 4월에서 6월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 중에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그럼 이것도 어디 가면 되는 거죠? 부가세 신고서 가면 되는 거죠? 괜히 껐네. 그쵸? 자, 클릭. 4월에서 6월 말까지 들어가시면 되고, 자,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매출액의 합계, 요 합계 9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189546000 이게 과세표준이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도 물어보는데,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의 합계에서 매입세액의 차감계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납부세액은 항상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8030100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두 개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네, 여기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그쵸? 여기에. 맞죠? 왜 안 뜨지? 모든 메뉴를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을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96회 특별회차 실무시험 강의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